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벌써 이제 금요일도 다 끝나가네요. 오늘 코스피 보니까 2386.09로 끝났습니다. 좀 약간 아쉬움이 있죠. 그래도 선방했어요. 이제 2400선 고지가 이제 눈앞에 보입니다. 2400선. 오늘 2397까지 갔었는데 약간 꺾긴 꺾였지만은 그래도 잘 버텨주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늘 개미들 아주 막 불티나게 팝니다. 7,779억 순매도를 했어요. 외국인 5,681억 그리고 기관애들이 2,127억 정도 이제 순매수를 했습니다. 뭐 자기들 사고 팔고 난리 치네요. 보니까 하여튼 대단들해요. 보면 외인들 팔고 기관도 팔고 다 사고 외인도 사고 우리 개미들만 팔고 그런 모습을 보였고, 삼성전자는 오늘 보니까 6800원 0.5% 정도 올랐습니다. 6800원 했고, LG화학이 한 1.1% 올랐고, 오선주 0.1, SDI 0.3, 현대차 1.5, 네이버 0.5, 카카오 한 0.8%, 기아가 2.1, 포스코홀딩스 4.8% 정도 올랐네요. 오늘 떨어진 종목이 오히려 특이하게 하이닉스가 빠졌어요. 하이닉스가 한 1.2% 빠졌고, 그동안 좀 하이닉스가 좀 거침없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좀 조정받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LG엔솔하고 선반은 거의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코스닥은 711.82, 오전까지 잘 가다가 갑자기 내려꽂더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질질질 횡보하다가 살짝 올랐는데, 그래도 0.14% 올랐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1139억을 이제 매수를 했죠. 1139억. 외국인 기관들은 좀 팔고요. 기미들은 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 1.01% 정도 올랐고, HLB 0.79, 프라비스 0.2% 정도 올랐습니다. 떨어진 종목은 에코프로비엠 0.4, LNF 0.8, 에코프로 0.8, 셀트리온제약 0.1, 리노공업 1.18% 정도 빠졌습니다. 카카오게임즈 보합이네요. 그 스튜디오 드래곤도 보합입니다. 뭐 그렇게 흐름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흘러간 것 같아요. 일단은 중국은 현재 보니까 3195.31, 1.01% 오르고 끝났어요. 요즘 상해 좋네. 막판에 쭉 올라가더라고요. 상해 지수 좋았고, 그리고 홍콩 항생도 0.91% 정도 오르고 있고, 홍콩 H 0.9% 오르고 있습니다. 홍콩 H도 7,377이네요. 요즘 홍콩도 아주 좋아요, 흐름이. 나쁘지 않고, 일본은 오늘 좀 아쉬웠어. 계속 빠지더라고. 앵고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앵고 현상. 그래가지고 하여튼 26,119.52, 1.25%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대만도 0.63% 정도 올랐습니다. 0.63 올라가지고 14,824.13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만 조금 빠지고 나머지는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그 정도면은 뭐 잘한 거 아닌가요?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또 재미있는 뭐 이야기들이 또 있긴 있는데, 요즘 보니까 그 글로벌 지주회사 구글의 주가가 또 보니까 최근에 5년 그 55.7% 올랐다네요. 5년 동안. 국내 2022년 순이익 기준 그 1위 지주사 SK 주가는 보니까 같은 기간 34% 하락을 했어. 그러니까 미국의 글로벌 지주회사 구글은 오르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떨어질까? 그 두 지주회사의 그 주가가 엇갈린 것은 뭐냐? 그 더블 카운팅 유무 때문이다. 더블 카운팅 중복 계산. 하여튼 더블 카운팅이 뭐냐? 이 자식의 실적을, 자식이라는 건 자회사 말고 자회사. 이 자회사의 실적을 부모의 성과로 연결하는데, 우리나라 지주사들은 모회사하고 자회사가 모두 상장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글은 뭐 유튜브 등 그 100곳이 넘는 자회사가 모두 비상장사죠. 근데 SK는 뭐 텔레콤, 하이닉스, 이노베이션 이게 수많은 자회사가 대부분 상장돼 있어서 대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 쪽에서는 이 국내 지주사에 투자하느니 차라리 실제 사업으로 돈을 버는 똘똘한 자회사로 이제 투자 심리가 몰렸고, 이것이 지주사가 만성 저평가의 그 병에 걸린 게 계기다. 하여튼 우리나라는 참 특이해요. 그 증권사들은 지주사 주가가 설명이 이제 안 되다 보니 이제 목표 주가를 계산할 때 그 순자산 가치 대비 한 40에서 50% 달하는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할인율. 그 작년부터 이런 공식이 깨지고 있는데,
코스피가 이제 2022년 25% 하락한 가운데 지주사 주가가 이것보다 덜 빠지면서 좀 선방을 했어요. 근데 의외로 지주사들이 이제 워낙 저평가된 데다 그 다양한 그 업종의 자회사들을 거느린 그 ETF 성격으로 이제 투자자들한테는 분산 투자 효과를 좀 안겨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그 낮은 주가 수익 비율, 그 수익 비율과 높은 배당 수익률을 갖춘 지주사가 이제 시장 방어적으로 좀 각광받고 있더라고요. 그 지주사제도는 1999년 도입이 됐는데 97년에 외환위기 당시에 기업들이 그 서로의 그 지분을 보유한 복잡한 순환 출자 구조로 연쇄 구조를 맞다 보니까 정부가 앞장서서 이제 주요 오너들한테 이제 투명한 지주사 체제를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LG가 2003년에 지주사 체제로 가장 빨리 바꾸더라고요. 지주사 LG는 그 전자, 화학, 생활건강 등 그 주요 계열사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최대 주주고 이 중에 핵심 지배구조를 보니까 뭐 구광모 회장이 LG, LG는 LG화학, LG화학은 뭐 LG엔솔 이렇게 되는가 봐요. 이런 지배구조 축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미래 그 자율주행의 시장이 그 버팀목이 될 그 배터리 제조사 LG엔솔이 지배구조 하단에 있는 거야. 그 LG 주가는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주가 하락률이 3.5%밖에 그쳐요. 별로 안 떨어졌어. 지배구조 개편이 마무리된 데다가 순익 대비 주가 수준이 낮다는 점이 부각됐고 올해 예상 실적 기준 보니까 PER이 역시 5대 그룹 지주사 중 가장 낮은 5.76배. PER이 낮다는 것은 그 순익 대비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올해 보니까 LG의 순익은 유가가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보니까 그 지주사 LG가 LG화학 지분의 30.1%를 보유 중이에요. 석유화학 업종은 유가가 상승하면 원가율이 올라가서 마진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주주 쪽에서는 유가 하락이 결국 화학 마진이 증가가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 LG화학은 순이익이 증가하겠지? 그러면 LG는 배당 증가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기대하는 거죠. LG와 또 마찬가지로 또 보니까 지주사 체제가 자리 잡은 SK 주가도 작년에 부진을 하더라고요. 뭐 오너가의 뭐 이혼 소송으로 지주사 또 SK 오버행 악재가 작용했는데 이 오버행은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주사 SK 지분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노소영 그 아트센터 관장이죠. 뭐 최태원 회장하고 상대로 해서 뭐 SK 지분 42%를 요구했는데 법원은 SK 지분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하더라고. 이 특유재산이 이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한 재산과 그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뜻하는데 이혼 소송 때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그 SK가 오버행 악재에서 벗어나다 보니 증권가에서는 올해야말로 SK가 저평가 구간을 벗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수 지주사는 그룹 내 상표권이나 자회사 배당금을 수익원으로 삼는데 SK는 돈을 잘 버는 비상장 그 자회사 세 곳을 거느리고 있는 일종의 사업형 지주사더라고요. 이 반도체 사업을 하는 그 SK 실트론하고 수소 사업을 하는 SK ENS 그 바이오 사업으로 현재 미국 시장을 놓고 하는 SK 팜테크가 비상장 삼총사야. 이들 실적을 반영한 SK 2022년 예상 순이익이 한 7조, 한 7,800억 정도 돼요. 21년과 비교하니까 36%나 증가했고 주가는 22년 24.7%나 하락을 했네요. 하여튼 배당 수익률은 시중은행 예금금리 수준이 4.25%로 배당도 매력적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다양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건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삼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뭐 하여튼 지주사들이 이제 재평가를 좀 받는가 봅니다. 지주사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지주사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우리 삼성전자는 오늘 나름대로 뭐 잘 버텼어요. 잘 버텨주었고 그래도 상승을 끝났어. 68,800원. 6만 전자를 지켜야겠다는 그런 일념이 강했던 것 같아. 6만 전자. 그래도 무려 300원이나 올랐습니다. 막판에 좀 뺑이 빼더라 보니까 한 200원 좀 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외인들이 죄송합니다. 그 우선주죠. 우선주는 거꾸로 봤네. 우선주가 55,000원으로 끝났죠. 우선주는 55,000원으로 잘 버텨줬고요. 그래도 100원 전자 올랐네. 100원 100원 올라가지고 55,000원 딱 버텨주죠. 내가 볼 때는 55,000원이 그 지지선이야. 우선주는 그 외국인들도 10만 주는 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든든하게 잘 버텨주었고 쭉 보니까 뭐 메릴린치, UBS, CS, 노무라 이런 애들 좀 샀어요. 오늘 메릴린치가 좀 많이 사더라고. 118,000주 정도, UBS 85,000, CS가 48,000 사줬고요.
본주는 보니까 300원이나 올랐더라고요. 근데 막판에 조금 빠지긴 했어요. 한 200원 정도 끌어내리던데 그래도 68,000원 잘 버텨줬다. 난 61,000원까지는 갈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힘들고 오늘 뭐 개미를 판다고 난리다. 지금 보니까 한 200만 주 냅다 던지고 도망가고 우리 외인들 139만 주 기관 애들이 좀 샀어요. 하여튼 매도세가 좀 강했습니다. 개미들의 매도세. 메릴린치가 요즘 많이 사네. 본주도 그렇고 오선주도 그렇고 한 129만 주, 노무라 13만 샀고요. UBS 27만, 모건 26만, 그 JP 11만, 그 메릴린치가 또 팔긴 팔았습니다. 사고 팔고 잘합니다. 공매도는 34만 6천 주 정도 나왔네요. 이렇게 오늘 삼성전자 잘 버텨주었어요. 하여튼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이제 금요일은 마음껏 즐기시면 됩니다. 날씨도 따뜻하네. 벌써 한 15도, 16도, 17도까지 하는 것 같던데 겨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